얘가 도대체 왜? 이런 애가 왜 도대체 가출을 하지? 부모도 멀쩡해, 지위도 높아, 학력도 높아, 다 괜찮아. 부모를 만나봤더니 아주 신사적이야. 그런데도 애가 나가. 아이들이 꼭 받아야 하는 교육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제 그 공부가 학교에서 말하는 그 공부는 이제 제도화된 교육이고 규격화된 교육이잖아요. 재밌는 거는 이 제도화된 교육에 주요 3교과가 있어요. 국어, 영어, 수학이에요. 근데 국어, 영어, 수학이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성적을 잘 받으면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돈 벌고 먹고 사는데 도움되는 건 맞고요. 진로가 뭐 보장되는 것도 맞고 남들보다 빨리 성공할 수 있고 든든하게 이렇게 보장받을 수 있는 거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 교육은 생존 교육이죠. 즉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교육인데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친구 관계인데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때는 생존에 대한 이 부분보다 오히려 관계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생존 부분에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 사는 그냥 평범한 수준의 어떤 경제력과 평범한 수준의 어떤 삶의 수준인데 관계가 좋은 사람들, 풍성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행복도 하고 우리가 말하는 정말 부자 중에 부자인데 세계 100대 부자인데 그런 엄청난 부를 창출을 했는데 모든 가족 관계가 깨졌다면 어떨 것 같냐고요. 이 사람을 행복하다고 말하기에는 좀 물음표가 되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은 두 가지 교육을 다 받아야 돼요. 하나는 생존 교육, 주로 제도화된 교육에 의한 이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 행복 교육, 이거는 가족 관계 속에서 이런 교육도 받아야 되는데 한국 부모가 관계에 대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른다는 거죠. 오로지 먹고 사는 부분 여기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 행복에서 도외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의 가출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역설적으로 이면 속에 그러니까 가출을 하는 이유는 관계가 불편해서 나간 건데 그러면 아이가 다른 쪽에서 관계의 폭을 넓히면 좋잖아요. 근데 집에서 관계가 안 되는 애는 또 바깥에 가서 관계를 못 맺어요. 관계를 맺는 법칙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속된 말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예의도 없고 기본도 없고 매너도 없고 막 이러면 관계하고 싶냐고요, 어디?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 부모들은 그 삶의 철학 중에 한 가지가 친구를 만들려면 선물을 많이 해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좋아하는 행동을 많이 해주어라. 이런 건데 어른들 세계로 이야기하면 이거잖아요. 밥을 많이 사고 두 번째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런 사람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관계를 못해서 나가는 경우인데 사실 그 이면에도 사춘기 아이들이 집을 나가는 경우는 조금 달라요. 옛날에는 집이 좀 지긋지긋해, 너무 가난해, 부모가 막 찢어먹고 싸워, 집에 있기가 싫어, 아니면 외면당해, 학대를 당해. 그래서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이래서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즘 아이들의 가출은 좀 다릅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엮이는 가정이나 혹은 불완전한 가정, 그런 불행한 가정, 이런 가정의 애들이 가출을 하느냐 통계를 보면요, 통계를 낸 사람들이나 상담사들이나 이런 사람이 보면 얘가 도대체 왜? 이런 애가 왜 도대체 가출을 하지? 부모도 멀쩡해, 지위도 높아, 학력도 높아, 다 괜찮아. 부모를 만나봤더니 아주 신사적이야. 그런데도 애가 나가. 이런 경우 설명을 못해요. 애주기 이론에서는.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아이들이 이제 가출을 하는 경우는 일종의 왕이 된 아이들, 왕으로 등극한 아이들. 근데 왕이 될 시기는 갓난아기밖에 없거든요. 그 왕으로 살아야 되는데 크면 아이가 자기에 따라 의무가 생기잖아요. 아무리 왕이라도 의무가 있는데 그럼 이 아이는 자꾸 커감에 따라서 이제 의무가 자꾸 주어지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이렇게. 자기는 권리만 잡고 싶은데 그래서 의무가 주어지니까 하기 싫다고, 하기 싫단 말이야, 난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러면서 튕겨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옛날의 가출하고 지금의 가출은 개념이 완전 다르죠. 왕이 된 아이들에게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더 재미있는 사실은요, 요즘 아이들이 부모하고 관계를 수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작년 연말에 어느 집에서 어느 학부모가 이제 부탁을 해왔는데 그 다음 수직 관계가 있는데 학교의 선생님이나 주로 또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은 수직 관계가 된다 했더니 애들 둘이서 동시에 하는 말이에요. 헐, 어떻게 부모님이 수직이에요? 이렇게 되묻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게 저는 너무 과잉 존중이라 그러는데 너무 오랫동안 받들어지는 바람에 아이들은 부모하고 자기 관계가 수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같거나 오히려 아랫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 때는 부모가 때리면 감히 부모를 때린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됐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같이 때립니다. 왜? 동격인데 때렸냐? 나도 때린다? 이렇게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떤 죄책감이나 뭐 미안하다는 마음 전혀 갖지 않아요. 친구 같은 아빠라는 개념은 원래 이제 발달 단계에 맞게 돼 있는데 원래 부모가 갓난아기 때는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황제처럼 모시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는 맞죠. 아기는 절대 의존이고 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가 모든 걸 다 채워줘야 돼. 이 단계가 이제 갓난아기 시기고, 그럼 어릴 때는 부모가 눈높이를 맞춰주어서 이렇게 이제 같이 놀아주어라, 원숭이처럼 놀아주어라라고 하는데, 이때 발달과학은 친밀감이에요. 이때 발달과학은 애착이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부모가 원래 자리로 올라가죠. 이때는 아이가 부모를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효라는 개념이 있었고, 이때는 절대 의존, 절대 돌봄, 이쪽엔 친모 같은 관계, 그 다음 이 단계는 부모를 능가하는 주체가 되는 것. 그래서 한국 부모가 가장 실수하고 있는 게 갓난 아기 때 애를 잘 돌봐주고 자존감 세워주고 돌봐주고 케어해주고, 요즘 젊은 부부들요 뭐 세균 그 한다고 소독하고 뭐 이런 거 진짜 잘해요. 그 부분에서는 완벽한데, 문제는 아이는 1차 돌봄이 엄마의 젖가슴을 통한 돌봄이고 2차 탄생은 부모를 떠나 독립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누구도 하지 않아요. 이 역할, 그래서 따지면 엄마의 역할이 돌봄이라면 아버지의 역할이 분리개별화, 심리학 용어로는 분리개별화. 그래서 부모하고 떠나서 스스로 독립된 주체가 돼서 가게 하는 거,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다는 거죠. 교육이론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자녀 교육 관련된 모든 서적들이 대부분 다 영유아기, 조금 높게 잡아도 뭐 한 초등 저학년 아동 정도 가 있고, 다 큰 자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친구 같은 엄마, 친구 같은 아빠라는 개념 자체가, 그럼 둘 간의 발달과합이 친밀감이죠. 옛날 시대는 이게 없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수직 관계, 수직 끝이었고, 그래서 부모, 자식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는 만들어졌는데, 때로 부모는 눈높이를 맞추어줘서 친구 같은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그러면 수직과 수평이 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라는 건데, 옛날 사람들은 수직만 있고 수평이 없었으니까 부모, 자식 사이에 어떤 끈끈함이 없어요. 뭐 저는 전형적인 그 세대니까,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명절에 어르신들 살아 계실 때 시골에 이제 모이잖아요. 이렇게 모이면 형제들끼리 뭐 이렇게 잘 지내냐, 뭐 온갖 얘기를 쭉 하다가 우리 아버지가 딱 끼어드는 순간 분위기가 싹 가라앉아요. 그때부터 아무 얘기도 없이 밥 먹는 소리 막 깨작깨작 들리고, 시간이 지나면 분위기가 이제 이상하니까 어르신도 나 이제 사랑방 건너가려다 그러면서 건너가시는데,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 참 측은하고 불쌍하고 화도 나고 온갖 감정이 막 밀려서 오죠, 이렇게. 왜요? 열심히는 살았지만 관계를 못 맺어요. 이게 안 돼.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렇게 건조하니까 제발 부모 자식 사이 좀 친해지자. 이게 친구 같은 부모, 친구 같은 엄마, 친구 같은 아빠, 이게 친밀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이거 언제까지냐? 한 유치원생까지? 높게 잡아도 10살 미만, 초등 저학년 정도까지이지 그 이상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왜? 아이 스스로도 그 이상이 되면 스스로가 독립의 주체가 되어서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지, 부모하고 연결돼서 갈 수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건 어릴 때 해야 돼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래서 나중에 사춘기 된 다음에 권위를 잡으려고 해도 애들이 안 듣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기분이 어떻게 다 수평이거나 아니면 아래 사람인데, 이 옛날에 왜 구테타는 무슨 종들의 반란처럼 어제까지 종이었던 애가 갑자기 무슨 뭐 난리를 쳐가지고 갑자기 그게 무릎을 꿇으래. 누가 무릎을 꿇냐고요, 어디. 그런 것처럼 심리적 관계는 그렇게 되죠.